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윤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 컨벤션센터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수원 컨벤션센터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회의의 취재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 및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병선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 내용을 정리하여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병선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수원 컨벤션센터 이사장 후보자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수원 컨벤션센터 이사장 후보자 민병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인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별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 이내의 시간이 부여될 것입니다.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병선 후보자께서는 질의 답변 중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를 운영하는 다수의 인력이 지금 도급업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청에서 지금 도급업사의 업무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은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 예.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탁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보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의 인력 현황과 컨벤션 센터 업무를 위해 상주하고 있는 우리 도급업체 회사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으면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직원 30명이 약간 넘는 정직원과 그것의 2배에 이르는 60여 명이 되는 이른바 위탁을 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혼재돼서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분들이 주차 관리라든지 어떤 컨벤션 센터의 전시 업무가 발생했을 때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은 뭐 바람직한 구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채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는 문제들은 우리 수원시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 자체가 저희 조직 규모가 30여 명밖에 안 되는 조직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인원의 2배에 달하는 분들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수원시와 어떤 협의라든지 조정 그다음에 좀 논의를 통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정규직화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또 우리 컨벤션이 행사가 많아요. 예. 그러면 행사를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또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안전이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으면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대재해법이 통과가 된 후에 이제 그 이른바 원청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어떤 그 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훨씬 더 좀 철저하게 신경 써서 같은 직장 내에서 일하는 같은 동료라는 의식을 가지면 훨씬 더 그분들한테 그 좋은 업무 환경들, 좋은 업무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럼으로써 어떤 그 같은 동료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그런 조치들을 저희가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수원 컨벤션 센터도 킹텍스, 코엑스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에 제가 좀 기대가 큽니다. 감사드리고 그 후보자님께서 주신 이 직무 수행 계획서를 보면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현대 조직의 리더의 소통 공감 능력을 적어주셨어요. 혹시 이전에 뭐 언론사나 정당에서 소통 공감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있다면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그 신문사에 다닐 때 그런 그 일화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사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신문사에 있을 때 부장을 했었는데 그 기자들 인사평가를 하는데 제가 최하점을 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조직이건 그 인사평가 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게 되면 그 회사 근데 그 친구는 너무나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특종도 많이 하고 누가 봐도 업무 수행 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그 기자였는데 제가 최하점을 줘서 회사 측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의 평가가 부당하다라고. 그래서 근데 이 그 젊은 그 기자가 취재는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이 성과에 있어서는 많이 냈지만 근무 태도라든지 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고요. 제가 지각한 횟수를 다 체크를 한번 했었어요. 또 그래서 그 당신이 몇 번을 지각을 하고 몇 번의 회의에 불참을 했으며 몇 번의 그 팀원들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일지를 적어서 딱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인사평가위원 재평가를 할 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몰랐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오히려 납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요즘 그 MZ 세대 직원들 저희처럼 그 컨벤션 센터처럼 젊은 조직들은 어떤 자기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사실은 리더들이 그런 자료들 아니면 이 어떤 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지면 납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납득을 하고 오히려 나의 단점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친구와 저는 지금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오히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그래서 그 친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당신이 그래서 납득을 하게 되고 설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인사위원회에 저를 제소를 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철회하고 스스로 철회하고 그랬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 격이 없는 좀 의사소통을 좀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말씀대로 이제 임용이 되시면 저희 급수가 낮은 직원부터 또 팀장 급수가 높은 직원들이 계실 텐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허물 없이 의사소통을 해서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건 경청 그리고 공감 후보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이끌어 주시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수원 컨벤션 센터의 운영 현황에
장점과 문제점을 분명히 발견하셨을 거예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그 지리적인 요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코엑스처럼 그 지하철에서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광교 중앙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그 위치하고 있고요. 또 수원 북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서울이라든지 수원 중에서도 북쪽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좀 접근하기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가 조금 서울에서도 좀 가까운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이제 제일 큰 장점은 그 풍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많이 와 보셨겠지만 호수공원을 끼고 있고 주변에 이제 백화점과 호텔 이런 그 어떤 복합 마이스 단지로서 이렇게 그 소규모지만 갖추고 있는 데가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이런 훌륭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요것을 잘 이런 어떤 장점들을 살리면은 그 아주 강소 컨벤션 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저희가 어떤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 마이스 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도 낮고, 그다음에 어떤 직원의 수도 좀 부족하고, 어떤 이 지금 우리 오세철 의원님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떤 정규직과 어떤 원청 그런 어떤 노동 구조의 문제점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차츰차츰 좀 개선을 해서 그 직원들 안에서의 어떤 시너지들이 조금 잘 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신명나는 좀 그 조직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훨씬 더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수원 컨벤션 센터도 고향 킨텍스나 서울 코엑스처럼 그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후보자께서 분명히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어서 전국 지명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가 예. 좀 유명해질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리고, 아까 조직 체계나 조직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이제 후보자께서 이제 이쪽에 이사장으로 오시게 되면은 직원들이 바짝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배려 부분도 있고 소통 부분에서 그 직원분들이 기대도 하지만은 긴장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수원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 용인도 있고 화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남 이렇게 이제 특례시 규모의 이렇게 그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그 인구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요가 충분할 거라는 생각도 이런 이제 이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행인 것은 2019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서 그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수원 컨벤션 센터의 후보자께서 이제 이사장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컨벤션 센터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나 정책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원 컨벤션 센터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해봤는데, 일단 수원시가 이제 지금 120만에 이르는 특례시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도시지 않습니까? 이런 큰 도시의 컨벤션 센터 같은 이런 그 꼭 필요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저도 좀 알고 있고, 컨벤션 산업 자체가 기획 단계에서 컨벤션 산업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도 화랑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판단 하에서 기획되고 건설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기획 단계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코로나로 사실 좀 직격탄을 맞아서 2019년 설립 이후에 사실 더 좀 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못한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른 어떤 마이스 시설들도 좀 비슷한 사정이었고요. 그걸 이제 벗어나면서부터는 조금 저희가 조금 그 좋아진 것 같고요. 수원 제가 저의 직무 계획 모두 발언 그 자료 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다 어떤 수원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공간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일단 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적 마인드를 좀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원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어떤 사적 시설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그런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조금 더 보람을 가지고 우리 저희 직원들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 또 하나 이제 그 수원시에 기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설립 이후에 수원 컨벤션 센터가 지역 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한 1,200억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벤션 센터가 그런 그 경제적인 추산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하면 훨씬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설립 네. 목적이 이제 네. 여기에 진흥조례 수원시 마이스 산업진흥조례에 제 30조에 보면은 설립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네. 지역의 산업 발전을 네. 도모함에 이제 도모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은 이렇게 이제 컨벤션 센터의 수익 창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그 산업 발전에 같이 도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민선 8기에 그 민선 8기 시정의 철학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 어렴풋이 알고 계신 건 있는지요? 그 시장님이 그 비수원 출신 최초의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이렇게 새로운 좀 그 이렇게 기존에 있던 틀을 깨는 좀 창의적인 시정을 계획하시고 그러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해 본 거에 의하면은 네. 민선 8기 그 시정의 핵심의 경우는 함께 시민이 만들어가는 참여와 협치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민선 8기 시정의 핵심이고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수원 컨벤션 센터가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지역 산업 발전에 도모도 하면서 그다음에 수익도 창출해내야 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 고유의 그리고 민선 8기의 시정의 철학을 또 담보해내야 된다라고 부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마리의 토끼를 혹시 지금 이제 우리 그 후보자께서 이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이거는 제가 여쭤봅니다. 즉흥적으로. 저희 조직부터 일단 그렇게 좀 이끌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 자기 업무 수행 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사실 직원들의 좀 집단 지성을 모아서 제가 조직을 이끌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선거에 나갔을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지역민들한테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공약 만드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지혜를 활용해서 그 지혜를 모으는 것만 제가 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똑같이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도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직원들 굉장히 뛰어난 역량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성과에서도 그런 훌륭한 성과들을 많이 해서 상도 많이 타고 직원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부터 집단 지성 모아서 그것이 지금 수원시 지금 우리 사정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들, 참여하는 행정들 만드시는 과정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단 지성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저희 조직부터 실천하고 또 그 시와 협의해서 그런 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수원 컨벤션 센터도 모범적으로 좀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많이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다음에 집단 지성이라는 이 훌륭한 그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운영을 하신다라면은 네. 어려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익 창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 발전도 지역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시정의 철학도 네. 담보해내는 이런 예. 부분들 하나하나 신경을 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23년도 행정감사 그 회의록을 좀 봤어요. 예, 저희가 그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올해 작년 예산은 한 85억 출연금 받아가지고 한 115% 정도의 성과를 냈더라고요. 이제 수입을 받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동결 수준의 한 87억 정도 이제 예산을 출연금을 받았더라고요. 네. 혹시 뭐 지금의 이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적정한 수준의 예산인지 아니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그 이사장님 후보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많이 주시면 좋죠. 예, 조직에 있어서는 많이 주시면 좋지만 또 이제 수원시 재정의 어떤 그 또 계획이 있으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증축에 관한 부분들, 증축을 하게 되면 조직이 좀 확대돼야 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수원 컨벤션 센터가 스스로 홀로 서기 완벽하게 홀로 서기를 할 때까지는 수원시에 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밖에 안 되는 신생 조직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이제부터 걷기 시작한 조직이니까 뛰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예산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그 시민의 세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원 컨벤션 센터가 조금 더 이름이 나고 수익이 생기고 이러면 시민들의 세금 없이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뛰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이 구조를 갖게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 수원시가 이제 그 제대로 걷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과 이어서 네. 그 저희가 그러면은 우선은 그 출연금은 그렇듯인데 저희 컨벤션 자체 내로서 이제 자체 내에서도 세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뭐 혁신의 방향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올해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예.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에 이제 구상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예. 혹시라도 계획이 좀 있으신지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조금 더 많이 수익을 창출할까. 첫 번째 이제 홍보를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은 수원 컨벤션 센터라는 이름 자체가 아직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조금 홍보를 좀 그 중앙 언론이라든지 이 어떤 학회라든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원 컨벤션 센터가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조금 인지시킬 수 있는 활동들 좀 강화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좀 네트워킹, 제가 가진 좀 네트워크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뛰어난 우리 저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경험 많은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조금 기업들의 어떤 전시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좀 강화할 생각이고요. 또 공적 마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원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원시와의 어떤 연관을 통해서 수원시 관광과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를 통해서 수원시 경기도 이런 그 우리 지방 정부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자체 행사들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직원들이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전시만 그 외부의 전시를 유치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그 수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전시와 컨벤션의 유치는 그때 좀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수원시와 경기도와 함께 만들어낸 행사는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좀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사항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도 이제 국내적인 이제 경험을, 그러니까 그 경력과 경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이제 강화해서 이제 컨벤션의 그 세입에 대해서 좀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근데 작년 이제 행감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 국내의 컨퍼런스 학술 회의, 뭐 이제 국내에서 하는 이제 초청하는 것들은 성과를 이제 두각을 나타냈는데, 국외에 있는 이제 국외에 초청하는 그런 행사들이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다라고 좀 이 행감 자료의 회의록을 보면서 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국내에만 너무 국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뻗쳐 나가서 저희가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그쪽을 조금 더 조금 타겟을 둬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잘하실 거라 저도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민병선, 그러니까 저희 후보자님이 오시는, 민병선 후보자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많은 의원님들이 이 기자 출신의 또 이제 뭐 이렇게 경력들을 이제 네이버에 저도 딱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꼭 탈피하셔서 좋은 컨벤션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분명히 잘하실 거라 믿고요. 네, 꼭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홍보 효과를 내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거든요. 기존에 뭐 광교수원이 있고 갤러리 백화점에 있는 것들도 이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컨벤션 센터를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리는데, 혹시라도 뭐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것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뭔가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사장님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듣고 싶긴 하거든요. 저희 이제 수원시가 결정하실 이제 문제인데, 이제 그 증축을 하게 되면 저희 수원 컨벤션 센터가 굉장히 그 잘 지은 건물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그 아름다운 건물이고요. 그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끕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여기 가면 정말 인상적인 건물이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증축된 부분들이 그런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앞으로 이제 증축을 예정 혹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미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엔, 지금은 한참 지난 시설이지만 프랑스 파리의 그 뽕피두 센터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건물이었죠. 그 에스컬레이터가 외부 벽 쪽에 이렇게 붙어서 올라가는 그런 랜드마크적인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건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다음에 수원시와 함께 많은 좀 고민을 통해서 좀 그 색다른 면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계획서를 또 보니까 이제 후보자께서는 그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좀 출입을 많이 하셨던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 경험들을 잘 살려서 우리가 부족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외 초청이라든지 국외에 있는 컨벤션에 대한 유치에 대해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메꿔 나가면서 국내외적인, 아까 국내에서 또 할 수 있는 홍보 그런 것들을 잘 좀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많이 그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부분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 분명 예산이 또 이제 투입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서 설득의 목소리, 강력한 목소리를 내서 좀 기존에 이어왔던 거를 유지하기보다는 후보자님께서 와서 그래도 임기 내에 뭔가 이 좀 성과 아닌 성과를 좀 냈으면은 그런 바람이 좀 있어서 이 질의를 좀 드려봤어요. 이 직무 수행을 조금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좀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후보자님께 건의 아니면 뭐 예. 희망 사항으로 좀 부탁드릴 게 우리가 이제 직원분들이 6급, 7급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활동도 하시고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제 임용이 되시면 뭐 금액은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성과금을 우리 직원 6급, 7급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네.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네.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네네. 네,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아마 네. 이거는 뭐 어떤 거에 따라서 뭐 후보자님 개인적인 것도 있을 거고 조직의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네. 쉽지 않겠지만 네. 이런 조직 문화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런 혁신을 좀 준다 하면 네.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수원 예. 컴퓨터센터의 전체적인 조직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예.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 아마 이사장의 성과급을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부분도 이제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납득을 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내가 공정한 성과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조직의 어떤 그 좀 힘이 나고 시너지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공정하게 좀 이루어져서 어떤 직원들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평가 체계 같은 것도 제가 좀 유심히 보고 말씀하신 그 이사장의 성과급 분들 제가 조금 고려하고 생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제고해 주신다면 아마 이 그렇게 직원분들의 충성도와 이 조직의 예, 문화가 확 바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어떤 소신과 좀 포부를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수원 2019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 여기 수원시이고요.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시고 또 산하기관에서 경기도청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일하면서 수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애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수원시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게 됐고 애정을 갖게 됐고요. 제2의 고향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뭐 다른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 와서 일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말씀도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는 수원에서 일을 하는 만큼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저희가 그 협의 드리고 요청 드리고 또 상의 드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제가 가진 경험들 잘 살려서 한번 수원 컨벤션 센터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민병선 수원 컨벤션 센터 이사장 후보자의 적격성 검증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다양한 분야의 심층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민병선 수원 컨벤션 센터 이사장 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수원 컨벤션 센터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수원 컨벤션 센터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 시간을 통해 논의한 수원 컨벤션센터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수원 컨벤션센터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원 컨벤션센터 이사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인사청문을 통해 공공기관장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